네, 안녕하십니까. 신부겠습니다. 동아대학교에 제가 이제 AFM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AFM 표면 현미경의 팁과 샘플에 있어서 특성에 따른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파트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파트가 여러분 관심이 많으실 DNA 칩이라든지 펩타이드 칩에 관련된 이야기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AFM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던 하나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AFM에 있어서 펑셔널 매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그 매핑을 사용해서 특수한 생체 이분자의 한 부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AFM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피드백 형식에 따라서 약 3가지 정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스페이스 찌리 연구소에서 제안한 인 디프렉션 방식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솔리드 상태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레이저를 칸틸레바, 즉 팁이 형성되는 칸틸레바 윗부분을 미러 부분에 반사를 시켜서 이 반사된 빛의 변화를 포지션 센시티브 디텍터라고 하는 작은 소녀를 통해서 디프렌셜의 차이를 디텍터를 하는 거죠. 이 디프렌셜 차이를 디텍터를 함으로써 이 입력 신호를 포면 형성하는 것이 AFM의 포토그래프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펑셔널 매핑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 빔의 벡터 방향의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모드로는 크게 콘택트 모드, 탭핑 모드, non-콘택트 모드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은 탭핑 모드. 탭핑 모드는 말 자체가 DI의 디지털 인증사의 트레이드마크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인피니트 컨택트 모드라든지 다이나믹 모드로. 그래서 이 3가지 모드에 있어서 장단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작은 바늘이 예를 들어 피부를 이렇게 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택트 모드 같은 경우는 작은 바늘이 피부를 끓기 때문에 피부의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피부를 끓기 때문에 표면에 상처를 많이 낼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 대부분 소위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탭핑 모드 같은 경우는 가장 바이오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첫째가 수평 방향의 분해능이 1에서 5나노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이즈 자체가 바이오 샘플 중에서도 작은 DNA라든지 단백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또한 적은 샘플 자체에 적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non-contact 모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작이 어렵고, 또한 나는 매니플레이션 하는 사람들한테는 컨택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샘플을 조정을 한다든지 분자를 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기술적인 가격이 너무입니다. 그래서 AFM이 개발된 상태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가 팁과 샘플의 부착력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줘서 여기서 에러 신호가 발생하고, 또한 이 에러 신호의 해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어데시브 포스 단계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어데시브 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올 계통에
소수성 물질을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프로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B와 C도 있습니다만 AFM 같은 경우는 광학 분위기에서는 눈에 컬이 보이는데 AFM은 전혀 형상할 수 없는 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 샘플의 높이가 몇십 마이크로 정도 변화가 있을 경우 여기에 이 변화를 추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AFM의 하나의 테크닉인 페이지 라이더 매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펑셔널 매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PSD의 벡터 방향을 디텍트를 하면은 펑셔널 매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이지 매핑이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력 신호, 피드백 신호가 있습니다. 입력 신호의 시간을 측정을 하고 다음으로 PSD에서 나오는 센스 신호의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 시간차를 어떤 앵글로 페이지 레그 앵글로서 표현을 하는 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 솔리드 표면, 단단한 표면에 있을 때 입력 신호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은 이 솔리드 표면에서는 TV에 샘플에 대한 부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력 신호도 상당히 빠르게 나오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탄성 표면이라든지 물 분자가 있는 그런 표면 같은 경우는 이 캐피럴 팁과 샘플 사이에 물 분자에 의한 모시간 현상이 발생해서 레그 자체가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그 앵글 180도라는 것은 약 파이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약 파이 앵글 정도 레그가 있을 때 레그 앵글이 약 18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레그 앵글 자체가 270도 이내에 들어야지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레그 앵글이 360도가 돼서 한 사이클이 차이가 되면 전혀 피드백이 그렇게 들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현재의 문제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겔 많이 이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겔 같은 경우는 이 부착이 너무 큼으로 해서 전혀 표면에 대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대식 포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DNA 칩에 있어서 하나의 단백질과 DNA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매핑을 하면서 사실 풀 자체가 나무풀이기 때문에 나무 영역에서 지금까지 안 됐던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했던 DNA 칩의 일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자체에 보이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사용한 전극입니다만은 이 전극에 먼저 펩타이드 결합을 사용을 해서 사이오를 코팅을 하고 그 위에 스트랩트 아비딘을 펩타이드 결합을 시킵니다. 다음으로 이 스트랩트 아비딘을 바이오틴화한 싱글 모레큘러 DNA와 이렇게 특이적 결합을 해서 결합을 시켜 상태를 전체 샘플로서 그래서 이 골드 전극 검 전극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전극을 만든든 간에 검이 클라스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클라스터의 크기 자체가 아마 50나노에서 수평 방향으로 50나노 정도가 되고 높이 방향으로 10나노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랩 아비딘 같은 경우 분자량이 68,000 달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실제로 검정극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검정극에서 구별을 한다는 건 상당히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서브스트레이트 검정극을 1나노 정도로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미 발표했으니 이 부분은 검정극의 준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순수한 스트랩 바비딘을 AFM의 방법에서 토포그래피와 페이지 레이어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스트랩 바비딘을 바로 고정을 한 후에 찍은 그래서 윗부분이 스케일이 좀 크고 윗부분이 약 250나노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트랩 바비딘 분자가 이쪽에 보이는 유닛 서클이 이러한 분자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드 위상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매핑을 해보면은 이 스트랩 바비딘 분자에서는 위상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위상이 상당히 늦게 그러니까 팁의 영락 자체가 상당히 늦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착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페이지를 매핑을 하게 되면 이쪽 스트랩 바비딘과 스트랩 바비딘 분자 사이에 어떠한 침수성 물질이 중력과 또 스트랩 바비딘 자체가 표면 자체가 상당히 소수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하게 페이지 레이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랩 바비딘과 싱글 스트랜드 DNA를 결합을 시킨 상태의 토포그래피 이미지하고 페이지 레이어입니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스트랩 바비딘 자체는 조금 팁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만 싱글 스트랜드 DNA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페이지 레이어 이미지도 앞쪽에서 스트랩 바비딘 자체를 찍은 거의 대동 소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앞에서 협착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착력을 어떤 특정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휴미디티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샘플 자체를 약 90%의 상대성을 가지는 챔버에 넣어서 약 5일 정도 샘플을 그대로 고정하게 되면 표면 자체가 물반 샘플반 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스트랩 바비딘과 바이오틴만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공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토포그래피 이미지고 두 번째 이미지가 페이지 레드 이미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두 개의 그림을 합성하는 겁니다. 역시 처음에 스트랩 바비딘과 바이오틴 결합과 똑같이 거의 같게 페이지 레드, 강한 레드가 스트랩 바비딘 분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스트랩 바비딘과 싱글 스트랜드 DNA를 결합을 시킨 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습도를 표면의 습도를 조절해서 여기서 보시면 토포그래피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스트랩 바비딘 분자 자체의 형태는 전혀 안 나타나 있고 블레인 상태의 스트랩 바비딘 블레인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 레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분자들 사이에 나오는 레그는 여기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새로 강한 시그널이 분자들 블레인 위에서 강한 시그널이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싱글 DNA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농도 자체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농도는 제로몰에서 막 100마이크로몰까지 조절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이 시그널의 프리퀀시 자체가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변화하는 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새로 나타난 이 강한 시그널에 대해서 포스 커브를 측정하고 그 바운더리 스트레바딘과 스트레바딘 사이의 바운더리에 대한 포스 커브를 측정을 해보면은 이쪽 A 부분이 스트레바딘 분자 사이에 있는 포스 커브를 측정하는 것이고 B 부분이 새로 나타난 강한 시그널에 대한 포스 커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만 어프로치와 또 리프렉터 두 부분에 있어서 모두 강한 시그널에서 긴 팁과 샘플의 거리가 길 때부터 상호 반응을 시작해서 또 강한 시그널에서는 또 먼 거리까지 상호작용이 이렇게 관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보시면은 스트레파베딘 바운더리 갭에서 나오는 게 어트랙션 13나노 정도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시작이 됐는데 이쪽 새로 나타난 강한 시그널 같은 18나노 정도에서 강한 시그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리프렉트 같은 경우도 갭에서는 18.5나노 정도에서 상호 반응이 끝나고 있는데 새로 나온 강한 시그널 같은 경우는 23나노 정도에서 아주 긴 거리에서 그래서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종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미징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A가 이쪽에 구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친수성이 강한 물질의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바비딘이 여기가 있고 여기 바이오틴이 있고 여기 DNA 올리고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바비딘에 비해서 DNA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리고모 같은 경우는 친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습도를 강하게 조절하게 되면 스트레바비딘이 소수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친수성인 DNA 덩치로 이렇게 모아놓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 커브를 측정을 했을 때 아주 긴 거리가 DN 강한 시그널에서 관찰되었으므로 그림처럼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DNA 부분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부터 상호작용이 시작이 돼서 먼 거리까지 또 상호작용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C 스캔이 끝나고 표면 상태는 스트레바비딘의 특성에 의해서 물 분자는 다시 DNA 주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에 NRT 메타에 붙는 것 발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데시브 후창력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AFM에서 가장 큰 전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폴리머, 고분자를 사용해서 팁을 만들자고 하는 방법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이광자 흡수형 광중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광자 흡수 광중합에 대해서는 2001년에 오사카 대학의 하와타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스케일의 황소를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지는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사용한 방법은 이쪽에 이 장치 부분은 하와타 교수가 사용한 그 장비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이 펜터세탄 펄스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펜터세탄 펄스 레이저가
레이저 빛을 전체적으로 직방을 해서 레진 셀, 즉 원료 성분이 들어있는 셀 안에 팁이 없는 블레바를 장착을 해서 이 위에 포토 중합을 시켜서 그 포토 중합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당히 장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컴퓨터로 3차원 구조를 모델링을 해서 그 3차원 구조를 Z축 방향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Z축으로 데이터를 분리해서 수십 개의 CAD 데이터를 이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XY 알바형기가 전압을 가해주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XY 미라가 있습니다. 그 미라와 이쪽에 있는 Z쪽 방향으로 앞전 스캐너를 사용해서 XYZ 3방향을 동시에 디자인할 수 있는 그래서 총 제작비가 약 3억 원이 가까이.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팁의 일부분은 세미백을 한쪽에서 보시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CAD 자체의 데이터 자체의 디자인만 완벽하게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든 AFM 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면적 자체가 상당히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러스 보분자 여러 가지 보분자가 있습니다만 보분자 표면에 포화를 가지고 있는 보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보분자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인 나노 리소그라피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데 상당히 그림 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수지 자체는 TSL 820이라고 해서 시메트사 만든 수지였습니다. 이 수지 자체의 모노머는 아크릴레이트와 엣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고로 최종 생성물의 다이나믹 컨택트 앵글이 약 80도 이상 거의 굉장히 강한 소수점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분자 자체를 팁을 만드는 방법은 팁을 작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방법을 저희들이 사용한 게 구분 중화법이라고 해서 어떤 오브젝트 렌즈 광학의 포커스 자체의 강도 자체를 조사를 해서 그 강도가 중요한 부분 그 강도가 보분자를 중화할 수 있는 강도가 되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가장 작은 영역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팁을 이렇게 구성해서 작은 팁을 이렇게 그래서 첨단의 팁의 유효 반경 자체가 100나노 이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팁을 사용한 이미징 결과와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실릭 팁에 대한 이미징 결과를 그래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폴리비닐 알코올 샘플로서 스핀 코터로서 코팅을 시킨 폴리비닐 알코올막을 A는 일반적인 실리콘 팁으로서 본 경우이고 C와 D는 저희들이 만든 폴리머 팁으로서 본 경우입니다. 언뜻 보시면 위에 있는 실리콘 팁이 더 깨끗하게 표면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쪽에서 이쪽에서 화살표로 보시는 부분이 전혀 표면 형상과 관계없는 에러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 시그널의 존재를 함으로써 실제로의 표면하고 다른 이미지를 줍니다. 화면이 깨끗하게 안 찍어서 확실히 이 부분이 에러 시그널. 그래서 페이지 레그 위상 변화를 보시면 이쪽에서 실리콘 팁을 사용하는 경우는 강한 친수성의 고스란미에 대해서 페이지 레그가 약 235도에서 280도까지 상당히 신호가 높게 나오는 알 수 있고 저희들이 만든 폴리머 같은 경우는 약 38도에서 42도 그래서 라인 컬까지 보시면 확인하게 더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대해서
보통 실리콘 팁으로서 포스 커브를 측정을 하고 저희들이 만든 폴리머 팁으로 포스 커브를 동시에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실리콘 팁으로 하면은 거의 합착력 자체가 아데시브 포르스 자체가 5나노뉴턴 정도가 측정이 되지만은 저희들이 만든 팁으로서는 37피콘뉴턴 정도로서 상당히 합착력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37피콘뉴턴이라는 건 사실 이 합착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좋은 게 액중에서 관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 액중에서 관찰을 해서 실리콘 팁을 사용해서 액중에서 관찰하는 경우 합착력이 약 150피콘뉴턴으로 보통인데 이 150피콘뉴턴보다도 더 작은 합착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착력 차이가 어떻게 이미징에 나타나는가 하는데 마이카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어요. 그래서 A 부분이 마이카의 표면을 실리콘 팁으로 찍은 경우고 B의 경우가 고분자 팁으로서 그림에서 보시면 실리콘 팁으로 보면은 약 스케일 250나노 정도가 됩니다만 표면이 전혀 정확하게 안 나타나고 있으면 그래서 일반 이건 실리콘 팁을 사용했을 때 그림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브로더닝 이펙트라고 해서 팁 자체가 표면 현상을 보이는 다음으로 보통 실리콘 팁을 사용해서 DNA를 촬영한 것과 폴리머 팁을 사용해서 DNA 촬영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만 역시 마이카 표면의 불평불평한 현상을 전체적으로 폴리머 팁에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DNA 반경이 DNA의 폭 자체를 나타내는 게 브로더닝 이펙트, 폭 자체를 브로더닝 이펙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폴리머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작은 폭을 가집니다. 금속 하시는 분은 금속에 관계되신 분, 관심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크롬의 표면을 찍은 폴리머 팁을 사용해서 크롬 표면을 찍는 일반적인 팁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그레인만 보입니다만 폴리머 팁을 사용했을 때 그레인 안쪽에 있는 작은 그레인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하고 같이 호흡을 했던 분들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사카 대학의 하와이 연구실 그리고 다음으로 표준과학연구소에 계십니다.